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꿈PD 홍승우입니다. 꿈 메신저 상경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꿈에도 어떤 체계, 계급이 네. 있다 이런 얘기를 꿈 계급론. 꿈 계급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 꼭대기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의미 같은 게 목적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목표. 예, 이제 제가 띄어놨는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를 해놨지만 이게 삶의 목적이고요.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이제 지금 목표가 뭐 어떤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3, 4, 5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목표도 목적지를 가는 여정의 하나고 금전적인 목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태인 13살 때 돈을 모아서 경험을 쌓아서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듯 이런 여정을 밟아가서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이제 이런 쪽에 멀리 하나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양쪽에 있는데 네. 뭐 다리 같은 거죠. 한쪽 다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금전적인 목표도 필요하고 예. 직업적인 목표도 필요하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내용이었습니다.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직업에도 두 가지 직업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미를 위한 직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계라고 하면 돈이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직업과 예. 의미를 추구하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의미를 실현을 하는 직업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에서 내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밖에 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선택하고 들어갔는데도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죠. 염두에 안 두고 딱 들어갔는데 그렇죠. 대다수는 그런 염두를 안 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미리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잖아. 염두에 둬야 된다. 선택을 하기 전에 염두에 둬야 된다. 하기 전에 두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게 포인트.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직업 안에서 내가 생계도 해결하고 의미도 느끼고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된다. 의미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느낌을 가지려면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아니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는 그 의미를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왜 중요하죠? 그거죠. 뭐 그 메슬로우 5단계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아 실현감도 얘기하고 사람들은 다 누군가한테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연예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해서? 좋아해서라기보다도 아마도 많은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인기도 그러고 주목받고 존중받고 싶어서 그런 걸 본능이 강하잖아요. 근데 내가 돈만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하는 사람들을 훨씬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잖아요. 홍 PD님도 그런 존중, 존경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인정, 그런 부분이 있죠. 욕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렇죠. 잖아요. 돈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두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직업을 하기 전에 인지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직업에 대해 뭐 알아야죠. 직업을 네. 찾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네. 만족하십니까? 만족도라든지. 그보다는 이제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 내가 잘하고 온하고 잘하는 일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한 다음에 내 머리로 그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들어볼 때 이게 그 생계를 위한 금전적으로도 해결되는 직업이고 의미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직업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요 지난 그
찍었던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참고해서 들어가셔서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물어볼 때도 뭐 그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되고 한 달에 한 권씩 네, 적어도 네. 사람도 한 달에 한 명 정도 만나야 되고 세미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인터뷰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그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 의미만 막 가서 의미만 물어보고 왔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런 급여 수준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네. 확인하고 예전에 의미적인 이제 것도 확인하고. 그 회사에 근무할 때 그 고아원인가요? 고아원에 계신 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가서 강의를 이제 사회복지사분들한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어렸을 때부터 보통 꿈을 꿔가지고 그 직업 선택을 많이 하신대요. 그렇죠. 예. 근데 거의 의미지향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뭐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막상 가보면 급여가 너무 작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편인가요? 높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알고 선택하는 거하고 모르고 선택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걸 알고도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면은 좀 더 견딜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다 모르고 당을 맞는 것도 약간 그런데 이렇게 맞을 거 알고 맞는 거랑 갑자기 맞는 거랑은 다르죠. 타격감이 나는 거. 완전히 다르죠. 비유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좀 더 추구하는지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는지도 자기의 성향도 좀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직업에 따라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뭐 종교인이라고 하면 되게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직업이면서도 그걸로 생계가 해결이 되잖아요. 다만 풍족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가 다 되잖아요. 예술가도 그렇고. 그 와중에도 근데 사실은 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상관적으로는 너무 의미만 추구하고 이제 힘드는 그렇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렇죠. 또 뭐 역으로 일반 직업에서도 그냥 생계만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조종사 심사 업무를 할 때는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나 먹고 살려고 여기 다니는구나. 그래서 네. 두 번째 단계가 인터넷 마케팅 했었는데 거기 가서도 그냥 먹고 살고 다니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세 번째 갔던 곳이 인재개발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후배들한테 꿈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후배들의 어떤 동기부여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 여기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사명감이 생기셨어요. 사명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기 전에 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직업 안에 들어갔을 때도 만약에 한쪽이 비어 있다면 그 안에서 찾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렇죠. 인재개발팀에 가서 그 천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와, 내가 진짜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발견했구나 했을 때는 누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공부가 알아서 되고 알아서. 그때는 회사 가는 게 고역이 아니고 뭔가 그렇죠. 알아서 나가고 싶죠. 일도 더 잘 되셨겠어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아마도 제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이제 옮기신 이후로는 얼마간 그 부분에서 일을 하신 거죠? 11년 했었죠. 그 앞에 것들은 그 앞에는 이제 조종사 심사 업무를 5년 했었고 5년이고 인터넷 마케팅 6년 했었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거의 2배가 2배 정도 된 거죠. 그 일을 오래 하는 원동력도 되겠네요. 일하는 원동력 평생 일을 찾은 거죠 사실은. 아시아나에서 이렇게 방황을 좀 하다가 저도 사원 때는 되게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막 여기저기 볼링대니 뭐지 패러글라이딩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다가 이제 꿈을 찾기 시작하다가 인재개발팀 와서는 이 길로 평생 가야겠다는 잘 꿈을 찾은 거네요 회사에서.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자기가 그 안에서 그런 의미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서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입도 되고 오래 할 수도 있고 준비도 되고 그게 또 천직이 되는 그러면 생계도 해결되고 의미도 해결되고 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계도 있지만 의미 있는 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못 찾고 있으면 그걸 또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둘 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찾으셨잖아요. 네. 그걸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간접 경험이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경험이죠.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인데 의미도 있을까 들어가서 해보는 게 최고인데 그게 들어가서 직접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일이 돈도 되고 의미도 있을 것 같다고 사표 내고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계시지만 리스크가 크죠. 너무 리스크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A라는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A에서 내가 생계도 되고 의미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아니면 생계만 되고 의미가 찾을 수 없으면 B라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B라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거나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를 가서 간접 경험을 단기간이 아니고 반복해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반복해봐야 되새김이 되고 나 비교가 돼서 확신이 쓸 수 있는 거죠. 직접 경험이 최고 좋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을 찾는 방법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보통 이제 한 2, 3년 정도는 해봐야 2, 3년 확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9년 정도 제 천직을 찾는데 9년 걸렸다고 생각해요. 헤매신 거네, 9년을. 네.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 한 3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없어.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되려고 대학원도 그때 갔거든요. MBA를. 근데 거기서도 못 찾고 있다가 인재개발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한 9년 걸렸는데 9년 걸려서도 제가 삶의 목적을 찾은 거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9년도. 그걸 못 찾고 가는 사람이 인생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목적을 못 찾고 가는 인생이 대다수고 목적을 찾았지만 거기에 가지 못하고 생각만 하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늦게 찾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럴 수도 있고. 목적 찾는 게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뭔지도 그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경험이 되게 필요하네요.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론상은 목적을 먼저 찾고 직업을 찾으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목적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죠. 예.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가서 해보니까 이게 되게 나한테 맞고 의미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한테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면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9년간의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엑기스를 뽑아오셨는데 예. 현명하신 분들은 이런 엑기스를 이제 이렇게 잘 섭취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승무원 면접관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취업 멘토로서 승무원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면접 꿀팁인가요? 항공 승무원 면접 꿀팁? 항공 승무원 면접 꿀팁. 네. 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